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킨탄입니다. 뉴욕의 한인 주력 업종인 네일 업계가 강력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 단속의 바람이 뉴저지에도 불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뉴저지 네일협회에서는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계자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나수용 회장님. 네. 네. 그리고 박병천 우리 부회장님. 네. 네, 본래는 대외 부회장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번 네일 업계의 그 뉴저지 경우 라이센스 갱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그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이 예전에는 텍스 아이디만 가지고도 갱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텍스 아이디가 아니라 소셜 넘버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뉴저지 네일 협회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응팀을 꾸려서 현재 지금 대응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그 이야기는 우리 대응팀 팀장이신 우리 박병찬 대외 부회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병천 부회장께서 지금 대부회장이시니까 이 네. 문제를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참 이거 네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 보통 네일 사롱의 종업원들의 한 40% 이상이 네. 스페니시 계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들은 거진 그 이렇게 신분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는 텍스 아이디만 갖고도 면허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다면 그들이 거진 받지 못하는 라이센스를 받지- 갱신할 수 예. 없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 여파로 이제 어떤 것이 발생되냐면은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그 네일 사롱의 업주들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거죠. 인력 대란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잡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도 많이 생기게 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는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텍스 아이디 안 갖고 SS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실행 유예 기간을 맡았던 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9월 달까지 그것이 이제 종료되면서 우리가 갱신하는 사람들은 9월 달까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진 사람만 갱신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년이 지났어도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이민법하고 관계가 있고 국토보안부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했던 건 아니고 이 법 체계상의 문제였기 아하. 때문에 그럼 얘기를 좀 정리해 보죠. 네. 본래 이제 네일 업계의 라이센스를 갱신할 때는 네.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갱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소셜 남바를 있어야만이 갱신을 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규정이 전에도 소셜 남바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을 유예해 줬었다는 예, 얘기죠. 2년 동안 그러니까 더 이상 유예를 안 해주겠다라는 네, 것이 네. 이제 주정부라든가 이곳에서 미용국의 방침이죠. 네, 지금 근데 현재 재미있는 것이 네. 주정부의 방침 이전에 앞서서 연방 국토안보부에도 지침 하단서가 내려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미용국의 문제를 스테이트 문제를 연방 국토안보부에서 이것을 해주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그 아이시스나 그 테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안전 보장 시스템 가운데 그런 어떤 그 정확한 그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텍스 아이디 갖고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네. 정부에서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좀 더 강화된 거고요. 네. 그런 어떤 사회 안전 보장 체계상의 그 강화 시스템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지침을 내린 거라고 보고 합법적인 있습니다. 이민자가 아닌 다음에는 네. 레이센스를 갱신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방침이네요. 예, 결론은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종업원의 40여 %가 외국계 사람들인데 네. 스페니시 예, 쪽인데 히스패닉, 히스패닉 쪽인데 이쪽 사람들이 이제 갱신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이르게 예, 되고 상당수. 그렇게 하게 되면 한인 네일업계가 종업원 대란으로 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그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금 대응책 같은 건 없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응책으로요. 네. 사실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의원이신 그 저지시티 시의원이신 윤여태 시의원. 예. 그분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네. 그분이 그 아무래도 주정부의 내부 사정을 저희들보다는 잘 아니까 이렇게 면담도 주선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알아봐 주셨습니다. 네. 근데 알아봐 주신 정도지 이것이 국토보안부의 하달 사항이기 때문에 아하. 주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특히 주정부에서조차도. 예 미용국이나 컨슈머 디파트먼트에서 그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래서 굉장히 좀 난색을 표현하셨어요. 지난해에 그 주하원 의원인 네. 허들리 네. 여성 의원이죠. 예. 허들리 의원이 이 한인 네일업계에 뿐만 아니라 이 네일 미용국에 대한 법안 정책들을 현실적으로 좀 개정하는 네. 것을 상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전혀 진행된 게 없나 보죠. 근데 그때는 그 진행되는 사항에 그 저희한테 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뭐 그 웨이지 본드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기 내일 사랑의 공기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넣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종업원들이 이런 장갑을 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그걸 어기면 전부 다 이제 벌금을 내는 그런 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강화되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고 현실과 맞지 않다고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내서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삭제되고 그렇게 그래서 됐습니까? 진행을 어느 되고 정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예, 예. 지금 네일업계의 숫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업체가 수가? 업체 수로는 2014년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 소리를 봤을 때는 1,700 한 50개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해가 좀 지났으니까 우리가 조금 뭐 더 약 한 2천여 개 정도를 추산할 수 예, 있겠네요. 우리가 한 2천여 개 정도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이게 있습니다. 스테이트에 등록된 숫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한인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60%.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 1,200~300개 업체가 되네요. 네. 그럼 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현재는 약 200여 곳 정도 이렇게 네. 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그 업체들이 협조를 하고 또 회원사로 등록을 했으면 좋겠네요. 절대적으로 협회 입장에서는 좀 필요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네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협회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우선 첫 번째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죠. 와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협회에서도 뭔가를 더 이 회원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계획을 않을까라고 그렇게 세우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병천 그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레이센스 갱신 문제가 지금 봉착돼 있는데 문제가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갱신이 되지 않게 되면은 상당수의 종업원들이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종업원 대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일업계에 큰 경제적인 타격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한인 사회의 젖줄이기 때문에 한인 동포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네일업계에서는 뭐 이에 대한 뭐 홍보라든가 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진 않은가요? 네, 현재 지금 대응팀에서 우리가 1차, 2차, 3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는 5월 말로 우리가 마무리가 될 거고 2차는 6월 1차가 6월 말이었나요? 이제 5월 말에 그 1차가 1차 마무리되고 대책이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대책이 6월 달에 실행을 하죠. 하고 이제 2차, 3차가 우리가 8월 말에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네.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계획은 우리가 뭐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뭐 변화는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정부와 이제 지금 네. 타진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말쯤에는 어떤 그 협회에서 이렇게 추진이 됐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브리핑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물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떻게 그게 지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응 방침이 좀 달라질 것이고 준비해야 될 그런 방향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 나수영 그 회장님하고 또 박병천 대회 부회장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잘 해결되고 꼭 또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어 시험이 없죠. 여기는 뉴욕은 아직 한국어 없습니다. 시험이 있죠. 네, 맞습니다. 내일 라이센스 네. 그 시험 보는 것이 네.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되나요? 그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게 이제 그 전에 그 집행진에서 시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실질상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미용국에서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도 한 멤버. 60% 이상이 그 히스패닉 계통의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 아하. 부분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히스패닉 계통도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이제 아무래도 학력이 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규정상이야만 고등학교 이상자들만 시험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시험이 과연 고등학교 졸업자가 꼭 돼야 되는가? 자,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히스패닉의 어려운 점을 요번에 같이 다뤄서 그 히스패닉 계통의 그 보드 멤버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정책은 좀 미국답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지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미국에서는 능력과 기술, 재능 이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네. 갑자기 미국의 내일 기능적인 부분을 뭐 고졸 이상으로 네. 규정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답지 못한 부분인데 네. 이러한 정책들이 내일 업계 현실과 좀 맞게끔 해서 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려움은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은 예, 뭐 안타깝죠. 뉴욕 타임스의 그 탐사 보도가 네. 대부분 왜곡돼 있어서 날조돼 있고 예.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사가 나와서 한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네. 물론 한인 업계에도 많은 반성도 하고 새로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 많이 있긴 있어요. 네. 사실 이 기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을 좀 시스템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게요. 네. 법 이전에 노동법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엊그제 뉴욕에서도 한 150여 군데가 또 수백만 불에 이르는 것을 이제 지급 명령을 받았어요. 네. 뉴저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동안에 그 노동청 그 인스펙터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협회 보고된 것만 해도 상당히 여러 건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30만 불, 20만 불, 뭐 10만 불, 10몇만 불, 뭐 몇만 불짜리는 참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티켓 발부를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최저 임금과 팁 플러스 팁 이렇게 해서 하루에 그 일당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임금 착취라는 네. 그런 이제 누명이라 할까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기록을 이제 무시했다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수십만 불의 네. 이런 벌금을 물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활동이 제대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좀 내일 협회가 많이 침체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동안에 좀 그 협회 내부적인 그 사정에 의해서도 좀 그랬고, 네. 또 협회 그 자체 내 그 시스템이 좀 많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노동청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파인플라자에서 대대적으로 세미나를 한번 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작은 세미나로 한 달에 2번씩 저희들이 6월 달서부터
9월 말까지 해서 총 7번, 8번의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해서 많은 분들한테 노동청에 대비해서 갖춰놔야 될 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를 우리가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계시는 걸로 좀 네.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해서 협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그 문제를 계속 더 다뤄갈 것이고 왜냐하면 아직도 그 문제가 좀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지금 캄다운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잠잠할 때라 지금이라도 서류를 시작해서 좀 보완을 해놓으시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인스펙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네. 서류를 이렇게 대비할 수 대비할 수 있다라고 있도록 이제 그렇게 있지 생각하는데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저지 네일 협회가 침체 상태에 있다가 이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가 노동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나수용 부회장님이셨죠, 그죠? 네. 이제 회장으로 다시 이제 이번 활동을 하시면서 의욕을 갖고 뉴저지 한인 네일 업계를 활성화시키고 한인 네일 업계 관계자분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의욕적으로 지금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박병천 대회 부회장께서도 지금 함께 합류를 하셨는데 협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회원들한테 좋은 또 서비스 프로그램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만발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이제 첫 세미나 번째는, 같은 것도 이제 종종 네, 하시겠다. 앞으로는 우선 첫 번째 이슈가 우리가 그 라이선스 리뉴얼 문제가 첫 번째 이슈이지만은 그렇죠. 그것은 이제 새로 이렇게 팀이 꾸려져서 팀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또 협회 박병천 차원에서, 대회 네. 부회장께서 네. 이제 전문적으로 맡아서 네. 활동을 하시고 네.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은 제가 우선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노동청 문제, 대비한 서류, 노동법. 네, 노동법에 대비한 서류를 우선 좀 계속해서 이슈화 시킬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우리가 서류에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직원들이 많지 않은 가게들 좀 예를 들면 직원들 한두 명 넣고 한두 명 내지는 다섯 두세 명 분 이상 미만 하는 업체들도 그런 많이 가게들 있죠. 그런 가게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해서 우선 먼저 그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대화를 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을 또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나름대로 시설. 그렇죠. 네, 좀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잘못된 시설 같은 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심지어는 하다못해 가게 페인트라도 좀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준다든지 이제 다 돈이잖아요. 물론 다 돈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방법이 분명히 나올 협회 거라는 차원에서 거죠. 지원해 줄 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뭐 핸드 봉사라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 서승철 고문님이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아주 열심을 가지고서 아주 열성으로 지금 일을 좀 진행하고 그 계십니다. 핸드 봉사라는 게 뭔가요, 우리? 이제 보통 미국에서 핸드맨이라 그러면 네. 그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잡일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네. 핸드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얘기하는 핸드맨은 네일 사롱에서 잡다한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이제 핸드맨 서비스라고 말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페리큐어 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때 네. 사실 그 드라이버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일 사롱의 그 주인 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괜히 겁내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죠. 심지어는 정부 가는 것도 또 힘들어하시고. 기술자를 부르게 되면 또 많은 돈을 예, 지불해야 그럼 되고. 출장비가 있으니까 네. 무조건 70불 이상이 되는 그런 못 불러요. 부분들을 협회 차원에서 거의 예. 무료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그렇습니다. 해주겠다는 네. 참 훌륭한 프로그램 같아요. 예, 이게 아주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 예, 이게 봉사라는 것이 어떤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네일업계의 또 현안과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서비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선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완해 가면서 또 이제 우리가 매니지먼트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같이 상담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고 네. 물론 이제 가게마다 좀 다르겠지만 각자 가게에 맞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함께 해야 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잘 아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우리의 한인 비즈니스 업계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뇌에서 있는 바람이 이 강을 건너서 꼭 계속 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네.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이렇게 오는데 이런 노동법 문제라든가 내일 갱신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빨리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합하기 위해서는 또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잖아요. 네. 또 건강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뭐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 박 지금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만나서 서로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낼 때 화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취미 클럽으로 동호인 클럽으로 등산 클럽과 골프 동호회 이런 클럽들을 동호인 클럽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등산 클럽도 몇 명이 지금 모였고요, 골프 클럽도 몇 명이 모였고 이제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원하신다면 또 그들 중심으로 해서 낚시 클럽도 생길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클럽을 좀 만들어서 회원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모일 수 있는 것이 딱딱한 무슨 뭐 이렇게 계정, 싸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모일 수 있고 그들의 건강과 취미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 취미 네. 동호회를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 건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화합을 통해서 어떤 힘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협회는 운영을 하려면 이제 재정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회원들의 회의만 가지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이게 미국의 큰 그 뭐 뷰티 서플라이 회사로부터 좀 도네이션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네. 사실 이제 협회가 이 네일 인더스트리, 네일 업계의 중심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네일 인더스트리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우선 네일 사롱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네. 노동을 공급하시는 분도 있고 그 재료를 공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여기에 변호사, 회계사들, 부가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이제 모여서 네일 인더스트리를 형성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협회가 주되게 번 거는 네일 사롱을 주되게 받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네일 인더스트리를 키워나가지 아니하면 네일 산업이 점점 하락하지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모든 산업이 다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협회가 회원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 신뢰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뢰를 가장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제조 회사들이 네. 저희 협조를 요청할 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우리가 수익 사업으로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회원들이 아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일 수 있고 아까 취미 같은 것도 모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저희가 디지털화하고 있죠. 이런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네. 제대로 해서 이 회장 그 몇 대가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어떤 팔로업이 안 되는 그런 그 좀 문제점들이 네.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네. 이번 그 나수용 그 회장님 그 정권 하에서는 모든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금년에는 일을 물론 계속 합니다만은 데이터화하는 것을 우선 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15대가 됐습니다만은 네. 16대에 가서 현재 기존 인문들이 다 빠지고 새로운 인문들이 다 된다 할지라도 그 데이터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협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그 처음부터 반복이 되잖아요. 새롭고 새로운 반복이 아니라 늘 원위치로 가는 네.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인사회 단체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이번 나수영 부회장께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내일업계가 새로운 모범을 보이는 그런 단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일협회 나수용 회장과 박
병천 부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내일업계 위기가 지금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은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또 화합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